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느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 나 지금 뭔가 굉장하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게임을 할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느껴요. 하는데 내가 뭔가 되게 잘 돼. 그리고 내가 약간 뭔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느낌? 그때 만약에 누가 옆에서 딱 건드린다. 그럼 일단 짜증이 확 나죠. 그럼 왜 짜증이 나지? 그건 바로 몰입이 깨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몰입을 할 때 어떤 느낌이 들죠? 우리는 보통 약간 어떤 득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잊고 어떤 잡생각도 없어지고 딱 대상에만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그런 느낌을 느낍니다. 그리고 살짝 기분이 좋아지고요. 어떤 고향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마치 구름 위에 둥둥 떠 있으면서 내가 어떤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그런 통제감이 들어요. 뭐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간에 그런 통제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이 몰입을 느낄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질이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일부 예술가들은 이런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이런 마약 같은 걸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왜? 지금부터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어떤 것에 몰입을 하기 위해선 주의력과 집중력이 필요하죠. 우리가 어떤 것에 주의 집중을 하려면 이 의식을 통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런 정보들을 잘 머릿속에서 분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걸을 건 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의식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아무 생각이나 막 떠오르죠. 막 공부하고 있다가도 예능 생각도 떠오르고 게임 생각도 떠오르고 친구 생각도 떠오르고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오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의식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 순간이 올 때 우리의 주관 없이 타인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봤을 때 이런 의식 통제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보통은 어떤 예술 쪽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의식 통제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이나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과 다른 주의와 집중력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 하늘을 보고 그냥 하늘이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솜사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마이웨이죠. 근데 이 마이웨이이기 때문에 더 몰입을 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인한테 관심 없는 정보는 싹 다 무시하고 본인한테 필요한 정보만 취사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몰입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와 부합되는 정보만 취사 선택합니다. 본인의 의식과 자신의 목표를 일치시키죠. 그래서 이런 메뉴판 같은 것을 봐도 수많은 김치찌개 중에서 딱 하나의 김치찌개만 눈에 띄는 거죠. 참치김치찌개. 왜? 내 목표는 참치김치찌개였기 때문에 이 정보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많이들 경험을 하죠. 보통은 일단 차를 구매하려고 한다던가 어떤 가방을 구매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하죠. 우리 주변을 둘러볼 때 어느 순간 갑자기 차가 막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이 든 가방만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순간들 있잖아요. 이 내 목표와 의식이 일치하는 순간에 그렇죠. 나는 가방을 사야 돼. 그러면 주변에 있는 가방들만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는 목표, 하나는 의식이잖아요. 근데 목표 같은 경우는 그냥 세우면 돼요. 난 차를 살래, 혹은 뭐 가방을 살래, 혹은 공부를 할래, 이런 목표를 세우면 되잖아요. 그럼 의식의 통제는 어떻게 할까요? 사실 의식의 통제는 쉽습니다. 어떤 개개인이 궁극의 인생 목표 같은 걸 세우게 되면 의식 통제가 잘 되죠. 뭐 이를테면 나는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될 거야.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축구와 관련된 것만 머릿속에 떠오르겠죠.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결국에는 삶의 목적에 부합되는 목표를 찾아라 라는 말이 되는데, 이런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뒤로 가기를 누를 테니까 다른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주의나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배워보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요가나 명상 같은 게 있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의식 통제의 기술인 거죠. 머릿속에 쌓여있는 불필요한 잡생각을 날려버리는 그런 효과적인 기술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목표와 의식의 통제만 있으면 되느냐? 이게 좀 말하기 애매한데 사실은 이론상으로는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우리가 한 번에 이런 경지에 오른다는 건 거의 득도를 한다는 것과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도움이 요소가 필요합니다. 밥하고 국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반찬들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반찬 역할을 하는 도움이 요소가 필요한데 이 저자가 이 몰입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이후로 다양한 사람들이 몰입을 하는 순간들을 관찰했고 그 사람들이 몰입을 할 때 경험했던 순간들에 대해서 공통점을 찾았어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몰입을 경험하는 순간에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기술의 수준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 달성에 필요한 내 기술이 적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게임도 약간 비슷한 사람끼리 해야 집중이 되고 재미가 있지 프로게이머랑 게임을 하면 오히려 재미가 없어요. 농락당하고 분노만 생기잖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영어를 배우고 싶은데 내 영어 해독 능력이 초등학생 수준이면 초등학생 수준에 맞는 동화책을 읽어야 약간 목표도 잡히고 재미도 있지, 영어 소설책을, 영어 문학책을 읽겠다, 이런 목표를 잡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내 기술 수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의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목표가 두루뭉실하면 의지가 안 생겨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해야지, 이런 거 안 됩니다. 3kg 빼야지, 이런 게 명확한 목표가 되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많이 해야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약간 50분씩 2번 해야지 처럼 이런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 바로 즉각적인 피드백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수행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이 빠를수록 집중이 잘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탁구나 테니스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 테니스 같은 경우는 딱 한 번 치는 순간 알게 돼요. 아, 이거 잘못 쳤구나, 망했구나.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는 거잖아요. 어떤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그렇죠. 그래서 게임에서는 지속적으로 어떤 퀘스트들을 주잖아요. 간단한 퀘스트들을. 그 퀘스트를 수행했을 때 얻어지는 보상들을 우리가 받는 경험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빠른 피드백을 받는 것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집중이 빨리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규칙과 제약입니다. 이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너무 많은 선택지들은 오히려 흥미를 떨어뜨려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봐, 혹은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골라봐 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를 때가 훨씬 집중도가 높아질 거예요. 우리는 적절한 제약이 있고 적절한 선택지가 있을 때 훨씬 더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으면 오히려 주의 집중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왜? 너무 복잡하니까. 같은 예로 우리가 어떤 납기일이 있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공부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매일 몰입을 할 수 있을까요? 잘 안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언제 가장 몰입을 하죠? 바로 시험 하루 전날 가장 집중해서 몰입을 합니다. 시험 기간이 하루 남았다는 그 짧은 제한된 납기일 속에서 우리는 초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적절한 기술,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 그리고 빠른 피드백, 그리고 어느 정도 통제된 환경이 있을 때 몰입을 경험하기 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뭐가 있냐를 저자가 봤더니 대체로 뭐 독서, 혹은 작곡, 춤, 테니스, 게임, 이런 활동들이 몰입의 조건에 부합되는 활동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할 때 우리는 몰입을 경험하고 그 몰입 속에서 아, 내가 뭔가 잘하고 있다는 그런 통제감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몰입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을 때 그 활동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이 몰입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재미와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흔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을 할 때랑 TV를 볼 때 어느 때 몰입을 더 잘할까요? 연구 결과로는 우리가 TV를 볼 때보다 이 일을 할 때 이 몰입의 순간을 4배 많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왜 우리는 일을 할 때 몰입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될까? 이 직장에서는 몰입에 필요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직장인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도 필요하고 납기도 존재하고 피드백도 있죠. 내가 일을 잘하면 칭찬을 받고 못하면 혼나죠. 반면에 TV 시청은 이런 요소가 없습니다. 퇴근 후에 우리가 심리적인 피로도를 낮추는 데는 효과는 있지만 우리가 몰입할 때만큼의 즐거움을 주진 못하죠. 그래서 이 몰입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편할 때보다 오히려 좀 힘들고 내 몸이 불편한 일을 할 때 더 많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더 힘든 일을 함에도 몰입에 들어서면서 더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들으면서 알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몰입을 경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일이든 여가 시간이든 가사노동이건 중요한 건 몰입하게 만드는 환경만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즐거운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몰입하는 순간들이 더 많아지게 되니까요. 뭐 우리가 루틴하게 하는 어떤 설거지나 샤워 이런 것만 보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씻자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씻어보자, 혹은 조금 더 깨끗이 씻어보자 라는 목표를 조금만 바꾸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기존보다 훨씬 집중해서 즐겁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어떤 친구들과 대화를 하더라도 단순한 잡담이 아니라 내 의사소통 기술을 좀 익혀보자, 혹은 친구에게 칭찬을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만 있어도 대화가 훨씬 유의미하고 기억에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몰입에 필요한 요소를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에 적용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는 사는 게 지루하다, 이게 아닌 하루하루 좀 더 기대감을 가지며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